길 걷다가 이 냄새 맡고 인상즙 뿌리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 냄새 나는 열매가 수천 년 전부터 혈관 청소에 쓰여온 보약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열매의 진짜 효능과 절대 몰랐던 먹는 법까지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가을마다 노랗게 물드는 은행나무. 바로 오늘의 열매는 은행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열매는 독특한 냄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피하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은행은 수천 년 전부터 동양에서 귀한 약재이자 식재료로 써온 식품이에요. 오늘은 그 냄새 뒤에 숨겨진 은행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드릴게요. 은행나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은행나무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식물 중 가장 오래된 종류 중 하나예요. 공룡이 살던 시절부터 지구에 있었던 나무거든요. 수억 년 전 화석에서도 은행나무 잎이 발견됐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공룡보다도 오래된 생존자인 셈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은행나무는 심은 후 열매를 맺기까지 수십 년이 걸려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나무를 공손수라고 불렀대요.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으면 손자가 열매를 따먹는다는 뜻이에요. 요즘 시대에 수십 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정성과 기다림이 이 열매 하나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더 귀하게 느껴지죠? 자, 그럼 이 오래된 나무의 열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은행알에는 당질, 지방질, 단백질 같은 3대 기본 영양소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카로틴, 비타민 A, BLBC까지, 그리고 칼슘, 칼륨, 인, 철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레시틴, 아스파라긴산, 에르고스테롤까지 포함하면 영양제 한 통을 통째로 먹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은행에는 징코플라본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은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집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면 물이 잘 안 흐르잖아요. 혈관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거나 나쁜 생활 습관이 쌓이면 혈액 속에 혈전, 그러니까 찌꺼기 같은 것들이 생겨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돼요. 징코플라본은 그 수도관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전을 없애고 혈액 자체가 노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민간에서는 은행을 가슴앓이, 가래, 천식, 설사 등을 다스리는 데 써왔던 거예요. 수천 년의 지혜가 이 작은 열매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은행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폐와 호흡기 건강이에요. 요즘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은행은 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기관지를 보호하고 가래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환절기마다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기침이 자주 나는 분들한테 특히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혈관 건강과 고혈압 예방이에요. 아까 징코플라본 얘기했죠. 이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부모님한테 뭔가 좋은 거 드리고 싶으신 분들, 은행이 그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인병 예방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이런 성인병들의 공통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액순환 이상이에요. 은행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이런 성인병 예방에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원기 회복과 피로 해소예요. 나는 왜 항상 피곤하지?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원인 중 하나가 영양 불균형일 수 있거든요. 은행의 풍부한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은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지속적인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줘요. 다섯 번째, 야뇨증 개선이에요. 복근은행을 하루 5에서 7알씩 꾸준히 먹이면 오줌을 자주 싸는 어린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장과 방광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증상이 심하다면 꼭 소아과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 탈모 방지와 활력 증진이에요. 은행에 들어있는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은 두피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즘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레시틴 성분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줘서 전반적인 활력 증진에도 기여해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은행 하나 안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다는 게 실감이 되시죠? 자, 효능이 이렇게 좋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고요? 사실 은행은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은행에는 청산화합물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요. 청산 들어보셨나요? 독극물에도 쓰일 만큼 강한 성분이에요. 은행은 계절에 따라 이 성분이 생성되기 때문에 날 것으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날로 먹으면 이 독성이 그대로 몸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위험해요. 한 번에 과하게 드시면 구토, 설사, 발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적은 양에도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절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방법은 볶아서 드시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약한 불로 천천히 볶으면 안쪽에 얇은 속껍질까지 쉽게 벗겨지고 독성도 열에 의해 분해돼요. 노릇노릇하게 볶아진 은행은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나서 그냥 간식으로 먹기에도 딱이에요. 하루에 드실 양은 볶은 은행 기준으로 5에서 7알이 적당해요. 많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22도 이하의 실온이나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변질되거나 독성 성분이 증가할 수 있어서 사오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은행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1에서 2알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봐가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요리로 즐기실 때는 볶아서 꼬치에 꽂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요. 은행죽을 끓여 드시거나 찜닭 같은 요리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요. 첫 번째,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두 번째, 하루 5에서 7알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 22도 이하 냉장 보관 필수예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은행의 모든 좋은 영양분을 안전하게 얻으실 수 있어요. 어떠세요? 길을 걷다가 은행 냄새가 나면 다들 냄새 하고 피했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그 냄새나는 열매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죠? 수억 년의 역사를 가진 나무가 수십 년을 기다려 맺어낸 열매예요. 그 안에 혈관을 청소해주는 성분, 폐를 보호해주는 성분, 피로를 풀어주는 영양소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심고 손자가 먹는다는 말처럼 은행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의 건강을 지켜온 식재료예요. 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가을 길가에 떨어진 은행을 보면 아, 저게 사실 보약이었구나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주변에 혈압 걱정하시는 분, 기침 가래 심하신 분, 자꾸 피곤하신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열매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생활 정보와 힐링 마사지 정보는 마몰TV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